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다음 단원 유전자 이상과 염색체 이상 단원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맨 첫 페이지 그림을 보면 이렇게 염색체 모양이 있고 여기에 밝게 표시된 부분이 있죠. 이 염색체를 관찰하는 거 핵형 분석이라고 배웠죠. 핵형 분석을 할 때 사전에 형광물질로 염색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위치만 이렇게 염색이 되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유전자 돌연변이부터 배우겠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는 DNA 염기서열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DNA 염기서열로부터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생성에 이상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유전병이 발생합니다. 이 DNA 염기서열이라는 것은 분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염색체를 관찰하는 핵형 분석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화학적 분석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모양 적혈구 빈혈체입니다. 이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유전자는 HbA A 그리고 HbA S가 있는데 HbA A가 정상 유전자, HbA S가 시클드라는 단어를 따가지고 돌연변이 유전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상 유전자에서는 이렇게 글로빈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글로빈 단백질이 글로브, 즉 구형 단백질이라고 해서 글로빈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글로빈 단백질의 여섯 번째 아미노산이 글루탐산이 됩니다. 글루탐산은 여기에 보다시피 음전화를 띠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돌연변이 유전자에서는 여섯 번째 아미노산이 발린으로 바뀝니다. 이 발린은 음전화를 띠지 않고 아예 전화를 띠지 않는 중성 아미노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미노산은 극성이 있는 아미노산이 있고 이렇게 무극성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극성이 있는 아미노산은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양전화를 띠고 있는 아미노산과 인력을 형성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예쁘게 그 구형으로 잡고 있는데 그 음전화가 풀려버리면은 전체적인 구조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모여있는 적혈구가 이렇게 남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상 대립 유전자가 동형접합으로 존재할 때 이때는 정상적인 적혈구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 정상 유전자와 돌연변이 유전자가 이형접합으로 존재할 때 평소에는 정상 소견을 보입니다. 그렇단 말은 이 정상 유전자가 돌연변이 유전자에 대해서 비교적 우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은 산소 부족 시나 스트레스 때 빈혈이 생깁니다. 반면에 돌연변이 유전자를 동형접합으로 갖고 있는 이렇게 남모양 적혈구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심각한 빈혈에 시달리겠죠. 그리고 이미 태아 시절부터 산소 공급이 제대로 잘 안되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어난다 하더라도 계속 수혈이라든가 철분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아까 봤다시피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미노산이 글루탐산이 이게 음전환을 띠는데 발린 중성전환을 띠면서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가 만들어진다. 두 번의 알비노 증후군, 멜라닌 색소 유전자 이상으로 피부도 희고 머리카락도 희고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피부암 발병 확률 증가합니다. 세 번째로 PKU 페닐케톤 요증입니다.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정상적으로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으로 전환되어야 되는데 이 전환 효소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 전환 효소를 암호화하고 있는 DNA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페닐알라닌의 농도가 체내에 올라가게 되겠죠. 그것 때문에 정신지체가 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기 때 대뇌로 다양한 아미노산들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 페닐알라닌이 과도하게 공급되면서 다른 아미노산의 공급이 차단됩니다. 그래서 대뇌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합성에 차질을 겪으면서 대뇌 발달이 좀 더뎌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정신지체가 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어릴 때
시기를 조절해서 페닐알라닌 섭취를 최대한 줄여서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나이가 되면은 대뇌 단백질이 다 형성된 이후이기 때문에 정신지체를 상대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헌팅턴 무도병은, 이 무도병이란 말이 이 춤춘다는 뜻에서 온 말인데, 즉 몸의 움직임이 통제가 안 되는 병입니다. 걸을 때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런 겁니다. 실제로는 춤추는 게 아니라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이기 때문에 몸이 흐느적거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적장애, 그리고 이 해당 대리비전자가 우성 소견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헌팅턴 무도병은 어릴 때부터 발병되는 게 아니라 어른이 돼서 발병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이후에 발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이 유전자가 전달된다는 것을 알고 발병되는 경우가 있죠. 자, 낭성섬유증은 기관치 세포나 또는 내장 상피 세포에서 물질 수송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 염소 마이너스 이온이 상피 세포 밖으로 많이 과다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삼투압이 걸려가지고 물도 많이 빠지게 되고, 그래서 점액이 과다하게 분비되는데 이것 때문에 세균 감염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병에 걸릴 수 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큰 중단화입니다. 두 번째로 염색체 돌연변이. 염색체 돌연변이는 크게 구조 이상과 수 이상 돌연변이로 나뉘어집니다. 구조 이상 돌연변이는 염색체의 모양이 이상하단 말이겠죠. 첫 번째로 결실. 자, 이 염색체에서 예를 볼게요. 예를 먼저 보면은 묘성증후군은 5번 염색체의 일부 결실일 때 묘성증후군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목소리가 고양이 울음을 띈다고 해서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애기 목소리가 고양이 울음. 자, 이 염색체에서 이 영역, B 영역이 결실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염색체 짧아지겠죠. 염색체 짧아지기 때문에 핵형 분석에서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중복은 어떨 때 보이냐면은 밑에 보겠습니다. 이 특정 영역이 상동 염색체의 같은 옆쪽으로 이렇게 잘못된 교차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끼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쪽은 길어지겠고 한쪽은 짧아지겠죠. 그래서 중복과 결실은 보통 일반적으로 같이 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 B 영역과 C 영역이 자리 바꾸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 B, C, D, F였는데 A, C, B, D, F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기는 겉으로 봤을 때는 길이가 원래랑 똑같기 때문에 그 눈에 띄지 않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눈에 띄냐면은, 만약에 염색을 이쪽으로 걸었는데 염색 위치가 여기에 있지 않고 이 안쪽으로 옮겨왔다면은 여기가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핵형 분석으로서 여기는 충분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봤던 맨 처음에 봤던 염색체의 모양의 염색체 사진에서 염색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 다음 전좌입니다. 전좌는 여기랑 잘 헷갈리는데, 여기는 위치가 역전된 것이고 전좌는 자리가 이전한 겁니다. 자리가 비상동 염색체로 이전한 거. 그래서 이 전좌는 1번 염색체 일부에서 20번 염색체로 갔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짧아지고 한쪽은 20번 염색체 쪽으로 길어졌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은 비상동 염색체 사이에 일어나는 교환 현상을 얘기합니다. 사례를 핵형 분석을 보겠습니다. 이 핵형을 봤을 때 5번 염색체의 상동 염색체 일부가 결실되어 있죠. 요거 고양이 울음 증후 환자의 핵형이겠죠. 자, 그리고 이것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핵형인데, 골수성 백혈병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골수에 있는 면역세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면역세포들은 체세포 분열을 하니까 염색체가 자주 만들어지겠죠. 그 와중에 9번 염색체의 일부가
이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22번 염색체 일부로 달라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특정 효소가 과도하게 활성되면서 면역세포의 세포 분열을 과도하게 촉진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백혈병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염색체 수 이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염색체 수 이상 돌연변이는 왜 일어나느냐 하면 감수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방추사가 염색체를 잡아당길 때 염색체 사이에 있던 접착 단백질이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비분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비분리 현상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23쌍의 염색체 중에서 한 쌍 정도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염색체가 이렇게 있을 때 S기를 이거 이해 상태죠. S기를 지나면 분체가 합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염색체가 보입니다. 또 이해 상태죠. 자, 그런데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제1감수 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염색체가 다 오고 오른쪽으로는 염색체가 안 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염색체의 수입니다. 자, 이걸 1번 염색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염색체만 비분리가 일어나고 나머지 2번부터 22번까지 그리고 성염색체까지 모두 정상 분리가 일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는 이 왼쪽에는 원래 정상적이라면은 N은 23이어야 되죠. 그런데 한 개가 더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N 더하기 1로 표시하고 이쪽은 N-1로 표시합니다. 즉 그리면 여기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엔 실제로 N에서 하나 뺀 거, 즉 23개에서 하나 뺀 거 22개가 있단 말이죠. 이쪽에 24개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엔 46개 있었고 이쪽으로 24개, 이쪽으로 22개가 옵니다. 그래서 이분열부터는 정상 분리가 된다 하면은 왼쪽에 두 개는 n 플러스 1, 오른쪽에 두 개는 n 마이너스 1. 그래서 각각 24개, 24개, 22개, 22개 이렇게 염색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모형의 그림에서 비어 있다고 해서 염색체가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이번 경우는 1감수 분열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일어났는데 2감수 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왼쪽 분열은 정상, 오른쪽 분열만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왼쪽 분열은 정상적으로 n 갈라가겠죠. 그런데 오른쪽에서 한쪽으로는 n 플러스 1, 한쪽으로는 n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총 개수를 세보면 23개, 23개, 24개, 22개가 됩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감수 1분열 시에 비분리가 일어난다면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감수 1분열 시에는 원래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시기죠. 그런데 비분리가 일어났으므로 이때는 상동 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납니다. 제2감수 분열 시에는 마찬가지로 염색 분체의 비분리가 일어나겠죠.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왼쪽 가계도에서 아버지는 생명 유전자를 할게요. 그러면 이게 생명이 아니고 엄마는 정상인데 아이가 클라인펠터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배우겠지만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이러면 이 정상적인 케이스라면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런데 아버지로부터는 생명 유전자가 없으니까 엄마로부터 이 생명 유전자를 두 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비분리가 일어났을까요? 요거 똑같은 게 두 개가 왔으니까 즉 염색 분체가 똑같은 게 왔겠죠. 그래서 제2감수 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났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을 보면은 이때는 엄마가 생명이고 아빠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보인자가 나왔죠. 그렇단 말은 엄마가 정상적으로 X 프라임 하나만 주고 아빠가 XY 두 개 줬으니까 요거 두 개 상동이죠. 즉 아빠 쪽에서 정자 형성 과정에서 감수 1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났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염색체의 수이상 돌연변이는 이수성 돌연변이와 배수성 돌연변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수성 돌연변이는 염색체 수가 한두 개 차이 나는 경우,
그리고 배송돌연변의 염색체 수가 이게 세트로 차이나는 경우입니다. 3엔, 4엔 이런 식으로 세트로 차이나는 경우입니다. 유성돌연변이 예를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다운증후군 21번 염색체가 3개인 케이스입니다. 이 다운증후군은 이런 특징 외에도 외형적으로는 눈 사이가 좀 멀고 코가 넓적하고 좀 낮고 그리고 심장이 기형인 경우가 있습니다. 수명이 좀 짧고 이렇게 안 좋은, 이게 신체적으로는 안 좋은 조건이 많은데 다운 증후군 아이들 되게 심성적으로 착합니다. 이 제8요일이라는 이 메모는 뭐냐면 제8요일이라는 벨기에 영화를 이제 말해놓은 건데 제8요일의 영화에서는 다운 증후군 환자 한 명이 나오는데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천사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신이 제7요일 동안에 세상을 만들고 제8요일에 자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 아이입니다. 그런 영화입니다. 다운 증후군 아이들을 볼 때 심성이 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들을 볼 때 좀 다른 시각으로 보라는 차원에서 이 영화를 소개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에드워드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은 18번 염색체가 3개입니다. 여러분들 이 에드워드 증후군은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 거의 1년 이내로 다 사망합니다. 자, 세 번째 클라인펠터 증후군. 상염색체 44개에 성염색체 X 2개 Y 하나. 이때 겉으로 남성 표현을 나타내고 불임이란 말은 정자가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터너 증후군 X 염색체 하나. 그래서 얘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총 47개겠죠. 염색체 수가, 터너 증후군은 염색체 수가 총 45개가 됩니다. 여성이고 난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상동 염색체가 X는 이 터너 증후군은 없고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이 3개가 상동을 못 만들어내죠. 그래서 정자 및 난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배송돌연변이는 흔히 이 식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씨 없는 수박은 실험적으로 만든 거고 바나나나 밀, 딸기 이런 애들은 바나나 3N, 밀 6N, 딸기 8N 등과 같이 배수성을 보이는데,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이게 돌연변이가 아니죠. 돌연변이라면은 돌연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 얘네들은, 이런 식물들은 이게 정상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에는 거의 없는데 일부 물고기와 양소리와 또는 뭐 아주 단순한 설치류들 이네들이 이 배수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전병들, 사람의 유전병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첫 번째로 아기 때 완전 아이의 아이의 모양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도 초음파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임신 8주 정도가 되면은 거의 사람의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그때 외형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육모막 검사와 양수 검사. 시기적으로 이런 차이가 나는데 중요한 것은 육모막 검사는 엄마와 아이의 태반에 있는 육모막을 채취해서 검사한다. 그리고 양수 검사는 양수 속에 있는 태아의 세포를 채취해서 검사한다. 즉, 둘 다 세포를 떼서 검사하고 그 세포는 활발하게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염색체가 관찰되고 그걸 통해서 핵형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염색체의 구조 이상 돌연변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염색체의 구조 이상 돌연변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신생아 감사가 아니라 신생아 검사겠죠. 신생아 검사. 출생 후에 생화학적 분석을 합니다. 이 생화학적 분석은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없었던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병을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부라고 하기에는 꽤 많은 생화학적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한 60가지 정도를 그 국가에서 지정한 그 유전병을 검사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은 PKU, 페닐케토인우증, 그리고 각종 영양소 대사 이상, 뭐 탄수화물 대사 이상, 단백질 대사 이상,
질 대상 이상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주 많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 유전자 이상과 염색체 이상 단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단원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